안녕하세요.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입니다. 이번 영상도 제21년의 주식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검색기에서 검색된 종목들 중 트레이딩이 가능한 자리에 와 있는 관심 종목 알려드려요. 조금이라도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올려드리니 좋게 봐주세요. 그리고 바쁘시겠지만 영상 및 좋아요 버튼 있죠?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과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려요. 네, 그러면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첫 번째 종목은요. 한라캐스트고요.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 제가 지난 12월 19일에 관심 종목으로 좀 공유를 하면서 21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시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은 흐름 좀 나오는지 보시면 좀 좋겠다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, 그리고 나서 운이 잘 따라주면서 예, 보시는 것처럼 오늘까지 엄청난 좀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. 다시 한번 저항이 됐었던 전고점 자리를 돌파를 좀 시도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맞고 떨어지는지, 그게 아니라고 하면 거래량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횡보하다가 3일선, 5일선, 21선 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.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계속적으로 뭐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는데, 최근에는 다시 한번 이제 삼성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어요. 삼성전자가 2.6조 원 자율주행 인수, 인수의 이제 그 인수의 자율주행 및 로봇 시장 수요 확대 전망에 좀 부각이 되면서 수혜주로 좀 부각이 좀 됐어요. 이 부분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생각이 들고, 왜냐하면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로봇을 좀 활용하는데 많이 좀 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로봇과 자율주행, 뭐 배터리,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함께 이제 좀 컴바인이 좀 돼서 이렇게 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잘 물려서 함께 좀 가야 되는 섹터로 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려요. 네,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. 해성 에어로 로보틱스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12월 16일에 관심 종목으로 좀 공유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었던 부분은,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그 12월 16일이죠. 이날 거래량이 없으면서 좀 낙폭이 좀 과대한 종목, 과대한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려고 하는 캔들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 증시가 좀 회복될 때 좋은 흐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.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랑 VVIP 회원님들께 매수가를 이렇게 좀 드렸었는데, 운이 잘 따라주면서 비슷한 곳에서 지지를 시도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저항이 됐었던 자리, 오늘 같은 경우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돌파를 좀 시도한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 한 번 정도 좀 시도를 하러 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해성 에어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뭐 로봇 관련주로 그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죠. 세계 최초로 보유한 로봇 감속기 원천 기술을 통해 실증 테스트를 좀 통과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좀 됐었고, 그 전에도 삼성 그 로봇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한라캐스트 그리고 해성 에어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려요. 네,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. SP 시스템이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이죠.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17.39%까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, 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전에 요 부분에서도 여러 차례 좀 설명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었어요. 다른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이미 급등을 좀 한 상황인데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급등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 이후에 횡보하다가 주가가 한 번 정도 좀 레벨업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. 그리고 나서 운이 잘 따라주면서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고, 최근에 좀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정고점 자리 돌파를 좀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이죠.
요렇게 월봉상에서 보면 요런 자리 부근이 전고점 자리인데 다시 한번 요런 자리까지 한 번 정도 좀 시도를 하러 가는 좀 모습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로봇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S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크게 더 부각이 되는 부분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죠. 현대차 이제 자회사인데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죠. 1월 5 일로. 예, 이거 2026년 뭐 CES에서 좀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은 흐름 좀 보여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봐요. 이제 해성 에어 로보틱스 그리고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 뭐 우린 PTS 같은 경우도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. 네,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. 제 파트너 모네님께서 장중에 올려드렸었던 종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종목은 원익홀딩스고요.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주말 영상을 통해서 피드백을 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었죠. 이렇게 전고점 부분 다시 한번 좀 돌파를 좀 시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고가 패턴 3일선, 5일선 잘 타고 가는지 좀 보시면 좋겠다고 설명을 좀 드렸었던 이제 로봇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익홀딩스 12월 24일 날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12월 5일에도 좀 드렸었던 로봇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엄청난 좀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제 2025년에 들어오면서 저가 부근에서 요 부분에서 매수가 됐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급등 2,600원짜리가 이제 5만 원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거의 뭐 20배 가량 급등을 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좀 지금은 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로 좀 보여지는데 3일선, 5일선 잘 타고 가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쪽 패턴이 좀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신규로 좀 진입하신다고 좀 계획을 좀 잡으신 분들은 지금은 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자리로 좀 보여져요. 다시 한번 21선 부근 이렇게 눌림을 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참고 부탁드려요. 네,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. DIC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 앞에서 여기 살짝 보셨죠? DIC 같은 경우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늘 장 시작 전에 미리 좀 준비하실 수 있게 매수 준비를 좀 하실 수 있게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12월 8일에도 드렸었고 12월 1일에도 드렸었던 종목이었어요. 뭐 현대차 이제 로봇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엄청난 좀 급등을 좀 보여준 종목이고요.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DIC 같은 경우 12월 1일, 12월 8일, 그리고 12월 29일, 12월 1일이면 여기죠. 예, 여기 이날 드렸었고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두 번 정도 더 강조를 좀 드리면서 엄청난 좀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로봇 관련주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. 지금부터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. SBB테크고요. SBB테크 같은 경우도 감속기 관련주로 로봇 관련주로 정말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준 종목이고 그리고 나서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SBB테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크게 큰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았어요. 다시 한번 요 자리 요렇게 이렇게 박스권을 좀 만들고 현재 이제 21선을 좀 지지를 시도하는 모습을 좀 나왔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좋은 흐름 좀 나오는지 보시면 좋겠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. SBB테크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감속기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어요. 이제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 오던 하모닉 감속기를 국내 기술로 좀 개발을 좀 성공을 했고 그전에도 이제 삼성의 보픽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감속기 감속기 공급한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전자파 인증을 마친 홈 로봇이죠. AI 로봇 볼리
볼리인 것으로 좀 그 사실이 좀 밝혀졌고, 그리고 이제 뭐 전자파 인증을 좀 마친 부분이 다시 한번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었고, 그리고 SK텔레콤, 두산 로보틱스가 함께 만든 무인 커피 로봇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좀 됐었고요. 그리고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정부에 이제 26만 장 가량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투입한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좀 됐었죠. 정부인 부분은 아니지만 뭐 삼성전자, SK 그리고 현대차 그룹, 이렇게 네이버 클라우드에 총 26만 장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투입한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엔비디아 관련주, 삼성 관련주로도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, 다시 한번 SBB테크 같은 경우도 요런 자리 이렇게 좀 21선 회복해 준 이후에 전고점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신고가 패턴 3일선, 5일선 요렇게 좀 이쁘게 잘 타고 가면서 좋은 흐름 좀 보여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전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, 2026년 CES가 1월 5일 날 이제 좀 부각이 좀 될 수가 있겠죠, 로봇 관련주들이. 왜냐하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, 아틀라스가 좀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들이 좀 그때까지는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, 다른 섹터의 종목들 제가 로봇 관련주들 정말 여러 종목들 많이 좀 강조를 좀 해 드렸었죠. 예를 들면 이제 KNR 시스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제가 이제 12월 24일 날 관심 종목으로 좀 공유를 했었고, 오늘도 살짝 좀 변동성을 좀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어요. KNR 시스템 같은 경우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고객사로 좀 확보해 둔 그 회사기 때문에, 다시 한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모듈 공급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 좀 보여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니까 매매에 적용하셔서 수익 내주신다고 하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귀한 시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지금까지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 유였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